뉴스 큐레이터 시선 첫 순서는 취재 현장의 뒷얘기와 기자의 생각을 솔직하게 까놓고 전달하는 취재 기자의 솔까말인데요. 보도국 김철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뉴스부터 시작할까요? 예, 반려동물을 책임감 있게 키우라고 만든 동물등록제. 그런데 정작 책임은 물을 수 없었습니다. 관련 뉴스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앞다리는 부러졌고 뼈가 드러난 상처에는 구더기가 들끓습니다. 혀는 날카로운 물건에 베인 듯 깊은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지난달 10일 대전의 한 외곽 공터에서 발견된 2살 강아지 모찌의 상처는 처참합니다. 혀의 상처는 단순 사고가 아닌 학대까지 의심되는 상황. 동물보호활동가 A씨는 처참한 모습으로 보호소에 있던 모찌를 발견하자마자 전문 병원에 데려가려 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모찌는 주인이 등록된 강아지여서 동물보호법상 주인이 찾아가길 기다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관할구청은 동물보호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정보로 견주에게 수차례 전화를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고 결국 규정된 열흘이 지나서야 모찌는 A씨에게 입양됐고 뒤늦게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견주가 연락을 안 받으면 그만인 동물등록제가 동물들에겐 오히려 족쇄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연락을 피하는 견주를 찾거나 처벌하지 못하는 이상 동물등록제가 동물 유기를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지금도 대전에선 10여 마리의 반려견들이 연락이 닿지 않는 주인을 기다리며 보호소에 갇혀 있습니다. 네, 일요일 아침부터 무거운 소식을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이 모찌는 신고에 의해서 포획해서 살펴보니까 이 학대 정황이 있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처음에는 그냥 공터에서 주인을 잃어버린 채 다친 개로 보였습니다. 옷을 입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주인의 이름과 주소, 번호 등이 담긴 내장집도 확인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수차례 전화와 우편 등으로 연락을 시도했지만 주인은 연락을 받지 않았고요. 또 처음에 확인된 앞다리 복합골절 외에도 혀가 날카롭게 잘린 자국이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수의사 선생님은 일부러 무언가로 자르지 않으면은 이렇게 설명되지 않는 자국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런 상처의 흔적들로 미뤄봐서 지금 학대 정황들이 좀 강하게 의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견주도 아마 처음에는 잘 키우려고 인식칩을 삽입을 했을 텐데 본인이 키우던 개가 없어지게 되면 당연히 찾는 게 당연할 텐데 그럼에도 이렇게 찾지 않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 말씀해 주신 대로 동물등록칩은 또 주인이 따로 돈을 들여서 이제 그 신청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찌 됐든 모찌의 경우는 어떤 주인이 잘 키우려고 했었던 개임이 분명한데요. 근데 일단은 개 주인이 학대했다는 사실은 확인된 바는 없지만은 연락을 받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네. 또 옷까지 입힌 반려견이 없어졌다면은 당연히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주인이 먼저 찾아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락을 받지 않은 거는 일부러 유기한 게 아니냐라는 의심이 드는데 이게 동물보호단체나 이런 데 물어보면은 주로 이제 동물을 키우다 보면은 생각보다 비용도 많이 들고 또 손도 많이 가다 보니까 이렇게 유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견주가 다시 찾지 않는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이제 키울 마음이 없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1,500만 이제 반려 인구가 있다고 해요. 네. 그 숫자에 비하면 많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은 그래도 개들의 숫자로 밀어보면은 적지 않은 수입니다. 일단 지난 10월까지 올해 한 해 동안 대전시 동물보호센터에만요, 그 동물 등록을 한, 그러니까 주인이 내 개다라고 이렇게 등록을 한 개만 177두가 들어왔습니다. 이 중에서 주인들을 아는 개인 셈인데 이 중에서 센터와 자치구가 연락을 했지만은 그 끝내 연락을 받지 않은 경우가 22건이 있었습니다. 네. 대전에서만 이 정도 경우니까 전국으로 따지면 수백 마리의 반려견들이 이렇게 주인을 기다리면서 보호소에 갇혀 있는 셈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무심한 주인은 그렇다 치더라도 모찌는 이제 열흘 동안 치료를 받지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인식칩이 있어서 이게 주인이 있는 개다. 그러다 보니까 열흘 동안은 어떻게 보면 치료받을 기회를 놓친 건데 좀 안타깝네요. 예. 네. 일단 모찌가 있던 동물보호센터가요, 전문 병원 같은 곳이 아니기 때문에 드레싱과 같은 기초적인 그런 응급치료밖에 못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동물보호센터의 문제냐라고 했을 때 그건 절대 아닙니다. 네. 일단 대전의 보호시설센터 자체가 전국적으로 봤었을 때도 상당히 좀 좋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우수한 좀 응급치료를 받았고 그 덕분에 상처가 악화된 것을 일단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 모찌를 누군가가 입양하는 것을 일부러 막은 거냐, 그것도
절대 아닌데요. 모찌는 분명 누군가가 등록해놓은 개기 때문에 이제 규정된 기간까지는 법적으로 다른 사람의 소유물인 셈입니다. 그 사람이 연락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법에 규정된 기간만큼은 그 사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화면을 보니까 모찌가 그 혀하고 혀도 잘리고 골절되고 정말 처참하네요. 어떻게 보면 모찌를 치료했던 보호센터 사람들도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글쎄 이렇게 주인이 찾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일단은 그나마 다행인 게 모찌 경우는 사실은 뭐 보호자가 그나마 좋은 보호자를 만나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고 있고 또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좀 치료 같은 거를 좀 돕고 싶다라는 그런 후원 문의도 들어오고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처음에 뭐 앞다리 절단 얘기까지 나왔는데 지금은 좀 차후가 좀 괜찮은 지금 긍정적으로 지금 치료가 되고 있는데 다만 모든 반려견들이 모찌와 같은 그런 기적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모찌와 같이 상처가 심한 경우에는 이제 보호소에 들어와서 그 주인을 기다리긴 열흘 동안 이제 자연사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열흘이 지나서 이제 공고 기간이 끝나 입양을 시도했지만은 그 새 주인을 찾지 못할 경우는 결국 이제 안락사를 하게 됩니다. 자연사를 하는 경우까지 있다고요? 예. 이렇게 생명을 어떻게 보면 죽음으로 몰고 가는 거잖아요, 그죠? 이럴 경우에는 이 견주에게 뭐 어떤 형태로든 법적 책임을 좀 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을 텐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예, 뭐 사실은 이 처음에 보도가 되고 나서 누리꾼들이 남긴 의견 중에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았던 게 뭐 연락받지 않는 주인에게 벌금이라도 물을 수 있으면은 이런 거 없을 거란 말인데요. 많은 그렇죠. 분들 공감하실 겁니다. 근데 하지만 현행법상 이런 연락을 받지 않는 주인에게 무언가 벌금을 물리거나 아니면 형사적인 책임을 물게 할 그런 근거가 없습니다. 아무런 책임이 없는 건데 이런 극단적인 가정을 하게 되면은 그럼 학대를 하고 어떻게 유기를 한 다음에 이렇게 어디다가 버리고 연락을 받지 않으면은 그 주인은 아무런 책임을 받지 않는 겁니다. 물론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뭐 학대나 유기를 했을 때 처벌 규정이 분명 있긴 합니다만 근데 이때 같은 경우는 CCTV 등 좀 명확한 그런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사실상 이를 구하기도 어렵고 또 걔는 말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몰래 버린 뒤 연락을 안 받으면 끝인 현행 제도가 좀 허점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모찌가 발견됐던 그 구청의 담당 부서 직원에게 물어보니까 이런 일로 벌금이라던가 처벌 등으로 이어진 경우는 올해 한 건도 없었다고 합니다. 네. 동물 등록제를 실시를 한다면은 분명히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뭐 문제점이나 이런 보완돼야 될 부분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꼭 좀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취재 기자의 솔까말 들어볼까요? 예. 사실 청와대에는 반려견 마루와 고미가 있고 네. 또 유력 대선 후보 반려견 중에는 또 토리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정치권에도 반려견 문화가 이제 많이 보편화됐는데요. 문화나 인식뿐 아니라 그 반려동물 관련된 법규도 좀 더 촘촘하게 강화됐으면 합니다. 네, 김철진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